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고인을 화장할 곳이 없어 3일장을 4일장, 5일장으로 치르는 이른바 화장 대란이 수도권에서 심각하다는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특히 경기 북부에는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는 2029년 양주시에 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 생길 예정인데요. 지난해 부지 선정을 마쳤고 최근 대략적인 구상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과거에 군부대 훈련장이 있었던 양주 백서급 도락산 자락. 이곳 일원 83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종합장사시설이 생길 예정입니다. 의정부와 동두천, 포천 등 6개 시가 참여해 조성하는 시설입니다. 경기 북부 지자체가 장사시설 건립에 함께 나선 건 북부 지역에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해 비용과 시간을 더 들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시설의 화장 비용의 경우 관내 주민은 10만 원대, 관외 주민은 100만 원으로 양주 등 경기 북부 주민이 이용하려면 관내 주민의 10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도내 화장시설 4개소가 모두 경기 남부에 있습니다. 서울시립승하원이 고양시에 있지만 양주시는 관내 지역으로 요금 차별과 오후 시간 배정이라는 시간 차별이 있습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는 장례식장 6실과 화장로 12기, 봉안당 2만 기와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 2만 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 공연장과 반려동물 놀이터, 산림욕장 등도 조성될 계획입니다. 양주시는 그동안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지난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부지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현재는 기본 구상 용역과 참여시들과의 분담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2천억 원 가운데 국도비를 제외한 1,800억 원은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 분담비를 어떻게 나눌지 논의하는 겁니다. 7월에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내년까지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완료해서 2026년 실시 설계를 거쳐 2029년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시설이 들어선 뒤 명절 교통난과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며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했습니다. 또한 화장 대란으로 화장시설 건립이 시급한 만큼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양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사는 이르면 2027년 시작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김지호 의정부시 의원이 의정부시와 KB 배구단이 맺은 연고지 협약이 불공정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KB 배구단은 지난 2017년 의정부시와 연고지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에는 실내체육관 대관료와 관련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10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배구 관람 수익 총액의 15%가 의정부시의 유일한 수입으로 이는 지난 7년간 1억 5,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시민들은 배구 경기가 열리는 1년 중 6개월 동안 실내 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수원시는 대관료의 80%만 감면해주고 있고 서울시는 전액 대관 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다며 배구단 연고지를 계속 존속한다면 불공정 협약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 시설은 의정부 시민을 위한 것이며 그 어떤 것도 의정부 시민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와 배구단의 협약 내용 중 체육관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기료, 냉난방비 사용료, 전액 면제에 대해 재협약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 시립 백영수 미술관 설립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관련 부서장과 재단 관계자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는데요. 고 백영수 화백은 1950년대 이중섭과 장욱진 등 한국미술거장과 함께 활동한 신사실파로 백영수 미술문화재단은 지난 2018년 의정부의 백영수 미술관을 개관했습니다. 시는 지난 4월 재단과 백영수 미술관의 시립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시는 시립 백영수 미술관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이 1년 전보다 늘었다는 발표가 최근 있었는데요.
전국 기초단체 지역 중에서는 부천의 외국인 소유 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2023년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은 모두 9만 1,400여 호, 지난 2022년 8만 3,500여 호보다 9.5% 정도 증가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는 사이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었지만 외국인들의 주택 소유는 늘어난 셈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들의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많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3만 3천여 호가 외국인 소유 주택이었고 서울과 인천, 충남 순으로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았습니다. 경기도 안에서는 부천시와 안산시, 수원시 순으로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았는데 부천에서만 지난 1년 사이 외국인들이 500여 호의 집을 사들였습니다. 부천에서는 전철역 주변 원도심 지역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보다 집값이 싸고 전철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자국민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매수를 한다. 특히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타운이 형성되거나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실제로 부천역과 소사역 인근 원도심에는 중국어로 쓴 상점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국인뿐 아니라 중국인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상점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 원도심의 인구는 빠르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외국인 등록 인구 수는 원도심 지역 위주로 늘고 있는데요. 외국인 생활 인프라가 원도심 상업 지역에서 늘어가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골목에는 환전소와 출입국 민원을 돕는 여행사가 있고 부동산에서도 오피스텔과 도시생활 주택 등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돕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정주 환경이 형성돼가는 모습입니다. 지자체도 다문화 가정에 정착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천 지역 외국인들의 주택 소유도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북한이 3, 4차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9일과 10일, 경기도에는 80건이 넘는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10일 경기 북부경찰청과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6시까지 북한의 3, 4차 대남 풍선 살포와 관련해 도내 전역에서 신고된 건수는 8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주에서만 18건의 신고가 이어지는 등 고양 의정부 등에서만 총 28개의 풍선을 발견했습니다. 현재까지 대남 풍선 관련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가 일부 부실 지역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10일부터 한 달간 시가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아직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등 부실 지역 주택조합 총 7곳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조합 모집 광고 홍보와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 조합 규약, 업무 대행 자격과 업무 범위 등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배임이나 횡령 등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로 대응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거나 수사 의뢰, 고발 등 행정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을 낳은 인사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공노에 따르면 양 노조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415명을 대상으로 인사규칙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상자의 69%인 28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양호식 도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추천하는 3명 이내 의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95.1%가 반대한다라고 답했고 찬성 의견은 4.9%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소방재난본부가 화재 초기 신고자가 거주자가 아닌 이웃 주민 등 비거주자일 경우 사망률이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발생한
도내 화재 사건 954건의 특성과 유형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최초 119 신고자는 거주자가 356명으로 전체의 42%를, 이웃 주민 등 비거주자는 506명으로 5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비거주자 신고의 경우 사망자는 98명으로 거주자 직접 신고 화재 사망자 29명보다 3.4배 높았는데요. 경기소방재난본부의 관계자는 이웃이나 행인에 의해 화재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미 일정 정도 화재가 진행된 것으로 신고 시기가 다소 늦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31개 시군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일괄 공매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도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중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약 1,600건의 공매 대상을 선정했는데요. 체납 세금은 약 167억 원입니다. 도는 공매 실시에 앞서 사전 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인데요. 사전 예고서 통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천시 지정문화유산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허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인천시는 시지정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과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됩니다. 이를 통해 55곳의 시지정 문화유산 중 34곳의 규제 면적이 축소돼 17.2제곱킬로미터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아울러 시지정 문화유산 89곳 중 55곳의 건축행위 허용 기준도 완화됩니다. 서울시가 취업준비 청년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서울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청년이며 저소득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데요. 선정된 청년에게는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며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기회소득의 문을 연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을 올해도 추진합니다. 우선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약 7천 명에게 지급됐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운동 목표 등을 수립한 약 6천 명에게 1차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7월까지 위기정보 데이터로 선별한 위기노인 2천 명에 대한 조사를 추진합니다. 도는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위기가구가 실제 위기에 처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지원에 나설 계획인데요. 도는 선별된 2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위기 이후 발견 시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달부터 인천 지역 10개 군구 전역에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의 긴급 돌봄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긴급 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질병이나 부상,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거나 노인 장기 요양 등의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나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한 이후 최대 30일의 방문 돌봄과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